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중독의 치료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중독에 관련돼서 왜 중독이 생기는가, 무엇의 문제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독은 도파민 과잉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중독은 도파민 과잉 분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요. 지나친 쾌감, 여기 보면 이렇게 지나친 쾌감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쾌감인데, 만약에 이제 저녁 때 고추장에 비빔밥을 해 먹었다. 또 흡연을 했다. 알코올을 마셨다. 이럴 경우에 도파민이 과잉 분비가 되면서 쫙 높이 올라갑니다. 보통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한 요 정도.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정도인데, 이것은 도가 지나쳐요. 도가 지나치면 항상 이게 떨어질 때 더 심하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이냐 하면 뭘까? 이 증상을 금단 증상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금단 증상이 매우 심해서 아예 기절을 하거나 간질,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다시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현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사실 입원을 해서 병원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 금단 증상 때문에 그렇고요. 중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양의 쾌감을 느끼려면 흡연이든 음주든 고추장 비빔밥이든 양을 점점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항상 비빔밥이 당긴다. 안 먹으면은 잠이 안 온다.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매우 심해서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 우울증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물질을 사용하고, 또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된 첫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고려하는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준비된 관계가 있고, 준비가 되면은 이제 이제 그만두겠다, 또 내 생활을 바꾸겠다 하는 그 실천하는 단계가 있고, 실천을 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단계가 있어서 5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인 중에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서 술이나 마약이나 다양한 물질 중독에, 또 행위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무조건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지만 내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고 내가 돈도 충분히 벌어오고 내가 할 거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여기 보면 고려 중일까요? 아니면 준비가 안 된 상황일까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만약에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셔서 그 다음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또 회사를 늦게 가거나, 또 점수가 떨어지거나 생산력이 감소됐을 때,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거나, 또
티켓을 받았을 때, 음주운전으로 티켓을 받았을 때, 바로 그 순간, 또 혹은 또 그 병원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그 순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머전시가 급한 상황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지적하면 안 되고요. 그 상황에서 한번 그만두는 것, 술을 끊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냐? 여전히 선택은 당신에게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술을 마실 것인가, 계속 마약을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바로 그 상황을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teachable moment.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teachable moment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뭐 가르친다는 개념보다 머릿속에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해보면 좀 어떨까, 이제 권할 수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teachable moment 혹은 educable mo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순간을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순간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탁 통하면 그때 이제 권하는 거죠. 도움이 좀 필요하냐? 함께 좀 해보자. 내가 좀 도와줄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권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좀 해볼까? 근데 그 해볼까 하고 이제 고민할 때, 요때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밀어붙이거나 또 무조건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해줘야 될 말은, 선택은 당신에게 있다. 여전히 선택은 당신에게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은 당신이 주인이다. 라고 해서 그 책임감을 그 당사자에게 주고, 그리고 선택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잔소리 하면은 절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지? 했을 때 이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또 한번 고려 중일 때, 긴가민가 할 때 이제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의사도 역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서 내가 바꾸겠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는가? 이제 그 준비가 돼서 이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그 계획은, 일단 담배를 피는 분들은 이제 담배를 완전히 버리면 굉장히 허탈해져서 그 다음날 바로 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는 것이 매우 불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이제 차고에다 두거나 뭐 뒤뜰에다가 두거나 아니면 멀찌감치 두어서, 담배가 분명히 있어서 필 수는 있지만 담배를 찾아가는 그 시간을 좀 길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담배를 찾으러 가고 또 그거를 하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그 단계가 귀찮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그 craving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raving이라고 하는데, 그냥 참지 못하는 욕망을 이야기하죠. 이 순간에 막 담배 피고 싶어 죽겠는 경우, 술 마시고 싶어 죽겠는 경우, 술 생각이 간절한 경우, 지금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밥에다가 비벼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 순간을 한 2분 정도만 참으면, 2분 정도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계획을 머릿속에 계속 하게 하고 연습을 하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나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또 저녁 늦게 외식을 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사가 술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가장 힘든 상황이죠. 승진도 해야 됐고 잘도 보여야 되겠는데 그것을 피했을 경우에 사회성이 없다. 또 승진이 되지 않는 그런 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혼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당사자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주위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로 이제 남아 있으면 또 혼자서는 의지 가지고 이 중독을 극복하기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중독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 커뮤니티라 그러죠. 이웃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연 내가 걱정하는 그 중독자가 바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 히틀러의 사진과 사도 바울의 사진이 있는데 이 히틀러와 사도 바울은 제 머릿속에 그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둘 다 성질이 급하고 둘 다 물론 조금 스케일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삶이 바뀌려면 그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히틀러에게 없었던 엄청난 그 상황이 이 사울에게는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 성경에 나오죠. 사울에게는 강한 빛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만든 창조주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사실 이 히틀러나 사도 바울이나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유전인자가 99.9%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0.1%의 차이 때문에 히틀러로 남을 수 있고 사울이 바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충성인데요.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이룬다 하는 것이 충성인데요.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바뀌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나의 잘못된 음성을 계속 들으면 중독에 빠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충성의 대상을 바꿨을 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 해결책은 제가 보여드린 이 성자에 있는데요. 이 성은 단순한 그 남녀 간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왼쪽은 마음심자고요. 오른쪽은 생명이란 뜻이죠. 날생자죠. 그래서 마음과 생명을 다하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충성의 대상이 바뀌었을 때 중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 습관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어요. 근데 테크닉 때문에 중독을 이기는 확률은 3%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70%에서 85% 이상은 당사자의 변화고요. 약 한 15% 정도만 전문가가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럼 당사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외적 환경이고요. 외적 환경이고 두 번째는 내적 환경입니다.
물론 결국은 외적 환경도 내적 환경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외적 환경을 스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당장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면서 상황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사자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어울리는 동안에는 이 내적인 환경이 바뀌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울리는 것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내적인 환경은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나만 좋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그다음에 악착같이 나만 좋으면 된다 하는 그 삶에서 그 방향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냐? 봉사하는 삶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겠죠. 나의 쾌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삶으로 충성의 대상을 바꿨을 때 중독에서 회복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보시면 전에는 이 군침이 돈다 하는 그것을 이제 내가 그냥 지금 배고프고 당기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내가 좀 기뻐지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먹었을 때 저녁 늦게 이렇게 비빔밥을 먹어가지고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창의력이 떨어질 것은 확실한데 과연 이 군침이 돌지만 비빔밥을 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적으로 내가 과연 이거를 지금 잠깐 참으면 한 2, 3분 정도, 5분 정도 참으면 이 욕망이 없어질 텐데 내일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과연 저녁 늦게 이렇게 야식을 또 특별히 하얀 밥에다가 흰 밥에다가 다양하게 짜고 매운 것을 잔뜩 섞어가지고 늦게 먹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것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대치해야 됩니다. 내일의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해서 오늘 이제 그 욕망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구수한 향, 그렇죠? 이거 한번 구수한데 한번 마시면 좋겠다. 근데 사실은 커피를 마시면 뭐 편안해지고 느낌이 좋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시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중이 될 것 같은데 집중이 되는 듯 하면서 들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은 감소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말 창의력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커피 대신에 창의력을 느끼시려면 커피 대신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뭘까요? 커피 대신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20분 운동을 하면 물론 땀이 날 정도로 20분 운동을 하시면 과학적으로 커피 50잔을 마신 효과가 납니다. 사실 커피 50잔을 마시면 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의하기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라 강의할 때 잘 쓰는 단어가 이 death란 죽음이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그 죽음 안에는 it이라는 게 있어요. 커피 50잔을 마시면 이것이 그냥 단순히 집중력을 강화시키고 잠을 깨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50잔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잔을 마시는 것보다 운동을 20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커피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좋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운동했을 때 그 효과를 비슷하게 내려면 이 정도로 마셔야 되는데 운동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회식 문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업무의 연장일까요? 서로 뭐 회포를 풀고 스트레스를 풀고 하는 그 현장이 결국은 그 다음날 업무를 방해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생산력 차원에서, 회사의 생산력 차원에서, 또 개개인의 생산력 차원에서, 집단의 생산력 차원에서 등산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도 조금만 더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이게 더 신나는데 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협동훈련 그 활동들인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지 않아도 더 재밌고 더 신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게임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면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즐거움을 주고 쾌감을 주는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게임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게임을 하면서 더 많이 그 좋지 않은 불량식품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악순환을 이루는데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건전한 대치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고, 환경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가서 더 이상 옛날 습관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중독 퇴치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료를 삼게 한 두 가지 실험이 있는데요. 한 그룹은 혈압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 그룹은 이 애완동물, 강아지를 동료로 삼게 하고 다른 한 그룹은 사람을 동료로 삼게 해서 6개월 후에 어떠한 그 동료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키는가 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애완동물이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켰을까요? 아니면 인간 동료가 더 효과적으로 혈압을 감소시켰을까요? 애석하게도 인간보다는, 사람보다는 동물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개는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토끼 실험을 보면 이 토끼들에게 심장병에 걸리게 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음식들을 주고 토끼들이 심장혈관, 그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가 하는 그 연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토끼가 관상동맥경화 현상이 40%나 더 빨리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높이 있어서 고소공포증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이 아니고 토끼를 먹이던 연구원의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그 키가 작은 것과 토끼의 관상동맥경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어떤 연관관계인지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그 연구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구원이 자기가 그 좋지 않은 음식을 먹이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높이 있는 토끼들만 빼놓고 그 낮게 있는 토끼들은 죄다 다 꺼내서 놀아주고 사랑을 듬뿍 줬다 그래요.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개념이 없는 토끼도 함께 놀아줬을 때 동맥경화 현상이 지연이 됐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첫 번째 강아지 또 애완동물 애완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였고요. 서로 사랑을 주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토끼와 그 연구원의 관계는 사실 수직적인 관계였죠. 먹여주고 그 다음에 놀아주고. 사실 토끼는 개와 같이 그렇게 상호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짐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를 먹이는 그 소위 토끼의 초월자 연구원이 토끼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심장을 망가뜨리는 관상동맥경화 현상도 감소가 된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보다 더 높은 수직적인
나의 그 하나님과 같은 관계, 그렇죠? 수직적인 그 관계, higher power라 그러죠. 그러한 그 초월자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토끼의 관상동맥경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천하시고 있는 그 오늘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오늘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좋지 않은 습관 또 여러분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중독 현상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중독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선택을 바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바쁜 현대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각종 질병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또한 여러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때에 가장 성서적인 진리는 무엇이며 나와 나의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